평소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셨거든요. 가족 관계는 어떠셨나요? 특별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모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은퇴를 권해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윤정욱의 집은 여느 부유한 가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욱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정한 어페럴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정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회사와 가정을 지켜왔어요. 외아들 김동우와 며느리 배지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회사 일은 동우에게 맡기시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욱이 아침 식사를 하며 회사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자 지은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죠. 정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단다. 그래도 나이를 생각해서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말에 동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의 직설적인 말투가 어머니에게 신뢰가 될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지은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야, 동우야.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스며 있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날로 차갑고 무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회사까지 놓지 않으시면 어떡해요? 지은이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정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우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말렸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왜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저도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정욱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무섭게 나오네.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은은 처음부터 정욱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정욱이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정욱은 회사에서 신뢰하는 임원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최근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털어놓았죠. 회장님, 혹시 며느리분이 회사 지분에 관심을 보이신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자꾸 내가 은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흔하거든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은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홀로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정한 어페럴을 일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내가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건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진짜 속내를 파악해야 한다는 직감이었어요.
정욱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욱은 우연히 지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곧 어머니가 물러나실 것 같아요. 그럼 동우가 회장직을 이어받을 테고. 네, 그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 정욱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지난 며칠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욱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 산책할 때 입던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정욱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 정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정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아침이 되어서야 집안 사람들이 정욱의 부재를 알아챘어요. 동우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어머니 방을 찾았지만 정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동우가 지은에게 물었지만 지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정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동우는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연락 없이 나가신 적이 없는데 혹시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 거 아닐까요? 지은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동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욱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정욱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정욱이 돌아오지 않자 동우는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동우야, 어머니 상태 요즘 어떠셨는지 생각해봐요.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최근에 많이 이상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시고. 동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망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치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사라지실 분은 아니야. 어쨌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이 먼저 경찰서 신고를 제안했어요. 동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은의 말에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은은 의외로 침착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평소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셨거든요. 경찰관이 꼼꼼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떠셨나요? 특별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모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은퇴를 권해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지은의 설명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령자의 가출은 치매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수색을 시작하겠어요.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마땅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정욱이 집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어요.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특별히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나요? 경찰관이 추가로 질문했지만 지은은 딱히 아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동우도 어머니의 사적인 행동 반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정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동우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 지은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우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회사 일은 누군가 해야 하잖아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고객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한 어페럴의 직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지고 있었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어머니 방은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 경영에 필요한 문서들도 있을 테고. 동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누군가는 회사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정욱의 방을 정리하면서 각종 중요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회사 지분 관련 문서, 통장, 도장 등이 모두 정욱의 방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은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동우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 물론이에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요. 결국 동우는 지은의 말에 따라 정욱 명의의 지분 대부분을 지은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실종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정욱의 흔적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마치 정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한 어페럴 본사 회장실에는 더 이상 윤정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배지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도 책상 위의 소품들도 모두 지은의 취향으로 바뀌어 있었죠. 대표님, 오늘 임원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네자 지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용을 훑어봤어요. 예전에 수줍고 조심스럽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지은은 냉철하고 단호한 경영자였어요. 생산비 절감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노조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워낙 오래 근무해서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회사가 망합니다. 이젠 감성 경영의 시대는 끝났어요. 숫자가 전부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지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욱이 사라진 후 지은은 단계적으로 회사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경영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되었죠. 동우는 명목상 회장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지은이 가지고 있었어요. 노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해산 절차를 진행하세요. 하지만 대표님, 정한 어페럴은 창립 이래로 노조와 상생해 왔습니다. 갑자기 해산시키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비효율을 방치해 왔던 거죠. 우리 같은 중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체질 개선이 필수예요. 지은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어요.
정욱이 추구했던 인간적인 경영 방식과는 정반대였죠. 임원 회의에서도 지은의 강경한 방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고급 브랜드 라인에만 집중할 겁니다. 중저가 제품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렇게 되면 기존 고객들이 많이 떠날 텐데요. 떠나는 고객보다 새로 유치할 고객이 더 중요합니다.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해요. 이사들 중에서도 지은의 급진적인 변화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욱 시절부터 함께 해온 고참 이사들은 지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표님, 정한 어페럴의 정체성을 너무 급하게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들도 고려해 보시면 회장님은 이미 3년 전에 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경영이 필요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정옥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고참 이사 몇 명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들의 사표를 선선히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혈액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더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용하세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정옥 시절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던 회사가 차갑고 경직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복리후생도 대폭 축소되었고 성과에 따른 평가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예전엔 정말 좋았는데 회장님은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거든. 지금 대표님은 완전히 다르지.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해. 직원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직원들을 가차없이 정리해고시켰습니다. 한편 정욱의 실종 신고는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더 이상 적극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사망 추정 상태가 되었죠. 동우 씨, 법적으로는 실종 선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실종 선고가 나면 법적으로 정욱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상속 절차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가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동우는 여전히 어머니의 귀환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우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벌써 3년이나 지났어. 우리도 회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지은의 설득에 동우는 결국 실종 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충분한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욱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한 어페럴 직원들조차 정욱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고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창립자가 윤정욱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은은 회사 로비에 있던 정욱의 사진도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바꿔놓았죠. 정한 어페럴의 역사에서 윤정욱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로 꾸민 로비를 바라봤어요. 정욱이 평생에 걸쳐 일궈낸 모든 것이 지은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한 윤정욱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5년 봄 정한 어페럴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분기별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지은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지난 3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자신감이 걸음걸이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될 것 같네요. 비서가 지은에게 귀옛말로 보고했어요. 주요 주주들은 모두 지은의 경영 방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대 세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지은이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고급 브랜드 집중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작년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 예의상 대답했지만 내심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총회에서는 형식적인 질문들만 나오는데 진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죠. 저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한 어페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입니다. 조윤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은은 조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만 직원 만족도나 기업 문화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조윤의 질문에 지은이 약간 당황했어요. 보통 투자자들은 재무적인 성과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기업 문화를 묻는 것은 예상 밖이었거든요. 물론 직원들의 복지와 만족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나요? 조윤이 계속해서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지은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조윤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효율적인 부서들을 정리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대적 경영의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정한 어페럴의 창립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창립자께서 추구하셨던 가족적인 경영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윤이 창립자를 언급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지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정옥에 대한 언급은 지은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창립자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인 경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한 어페럴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립자의 철학 덕분이었던 것 아닌가요?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조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정한 어페럴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지은은 왜인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한의 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조윤이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한의 뿌리를 지키고 싶다는 표현이 지은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정옥이 하던 말 같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질문 시간을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처리해야 하니까요. 지은이 서둘러 총회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조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도 정한 어페럴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윤의 강렬한 인상 때문에 총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지은은 비서에게 조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조윤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매입했는지 모두 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어요. 조윤이라는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한 기록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매입량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윤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해외 투자회사를 통해 매입한 것 같은데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조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윤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특히 정한의 뿌리를 지키고 싶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니겠지. 설마. 지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년 전 사라진 윤정옥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윤이 던진 질문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했거든요. 마치 정한 어페럴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지은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윤정옥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며칠 후 정한 어페럴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윤이라는 투자자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였지만 지은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은도 조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총회에서 보인 날카로운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이니까 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회를 준비하세요.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지은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쓴 차림새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조윤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했거든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조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윤이 인사를 건네자 이사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윤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정한 어페럴의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어서입니다. 조윤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과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영 방침이 과연 정한 어페럴의 본래 가치와 부합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창립 이래로 추구해온 철학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 반박하려 했지만 조윤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직원 해고율이 30% 이상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증가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조윤이 제시한 자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심지어 지은조차 모르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도 점점 조윤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한 어페럴은 단순한 패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품질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직 숫자만이 중요한 차가운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윤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정옥 시절부터 근무했던 이사들은 조윤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한 어페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자고요.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조윤 씨,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경영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조윤이 지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윤의 눈빛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혹시 조윤 씨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던 순간 조윤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한 어페럴의 창립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윤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옥. 90이 가까운 나이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온 분이죠.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들었는데 조윤이 말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내 며느리는 날 실종 신고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고 그 모든 걸 다 지켜봤다. 회의실에 충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윤이 바로 윤정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지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나다, 지은아. 정옥이 일어서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3년 전보다 더욱 품격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보낸 시간이 정옥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3년간 유럽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준비했지. 내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두 지켜봤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 가출신고라는 명목으로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 말이다. 지은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라진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지. 정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난 3년간 분산 매입을 통해 내 지분을 되찾았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도 연락을 유지해 왔어. 모두 나와 함께 정한 어페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한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지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의 정체가 드러난 후 며칠간 정한 어페럴 본사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법무팀을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지은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옥의 귀환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부터가 사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허위 정보로 혼란을 조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무팀장이 지은의 편에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옥이 살아 돌아온 상황에서 지은의 입지는 매우 불안정했거든요. 그리고 3년간 실종 상태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을 때 정옥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년간의 준비 기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의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동시에 배포되었어요. 정한 어페럴 창립자 윤정옥의 복귀 소식과 함께 지은의 가출 신고, 조작 의혹이 상세히 폭로되었습니다. 며느리 배지은 씨가 시어머니를 실종 신고하면서 제출한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했어요. 3년간 유럽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한꺼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지은 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에요. 정옥이 제시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공식 기록과 지은이 제출한 서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윤정옥 회장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누군가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이 나오자 언론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 사건을 다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거하려고 조작까지 했다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한 어페럴은 숫자로 키운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한 기업이에요. 사람을 버린 방식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정옥의 말에 직원들이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지은의 냉혹한 경영 방식에 지쳐있던 직원들에게 정옥의 귀환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셨구나.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정옥 시절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한 어페럴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워했던 고객들이 정옥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정한 어페럴의 옷을 입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아서요. 회장님이 돌아오시면서 정한 어페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한편 지은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배지은 씨를 허위 신고 및 서류 조작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정옥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지은에 대한 횡령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경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지은의 의심스러운 자금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급 해외여행, 명품 구입, 개인 투자 등의 회사 돈을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회사 업무를 위한 필요 경비였어요. 지은이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정옥은 이미 3년 전부터 지은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이 최종 선언을 하자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 지은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동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 마지막으로 토로한 말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어. 동우의 차가운 선언에 지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정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가족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난 저녁, 정옥은 조용히 동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아들과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동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정옥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우가 고개를 돌리자 정옥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동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정옥이 손을 저으며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정옥은 동우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옥의 따뜻한 목소리에 동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년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아내를 선택해야 했던 괴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몰랐다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너도 알면서 모른 척한 거지? 정옥의 조용한 질문에 동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땐 지은이 없으면 나도 무너질까봐 어머니를 못 지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도 저는 말리기만 했지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회사 일에서도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지 못했고 동우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동우의 고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고 지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동우야. 정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 너와 지은 사이를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회사 일에만 신경 쓰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나 봐. 정옥의 말에 동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동우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우의 앞날이 걱정되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동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이 돌아온 이상 경영권도 당연히 정옥에게 돌아갈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정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3년간의 공백도 있었어. 정한 어페럴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면 젊은 피가 필요해.
동우가 어머니의 의도를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옥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안을 다시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면 그땐 물러나 주마. 진짜로 직원들과 고객들을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어야 해. 동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은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지은이 저지른 일은 지은이 책임져야 할 몫이야. 너는 너만의 길을 가야 해. 정옥의 말에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지난 3년간 떠나간 직원들을 다시 불러와야 하고 무너진 신뢰도 회복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한 어페럴의 진짜 정신을 되찾아야 하지. 네, 어머니. 해보겠습니다. 동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지가 담겼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부터 만나보세요. 특히 지은이 내보낸 사람들 말이에요. 정한 어페럴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정옥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자 동우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고객들과도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해. 정한 어페럴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3년간 준비한 계획들을 동우와 공유했고, 동우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정한 어페럴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우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정옥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절대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해. 그게 정한 어페럴이 지켜야 할 정신이야. 네, 어머니. 꼭 약속드릴게요. 동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정한 어페럴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였거든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한 어페럴 본사 로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살아났어요. 벽면에는 다시 윤정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정한 어페럴 창립 정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동우는 이제 진짜 경영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옥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사님,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우가 마케팅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봉제 장인분들도 모두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정한 어페럴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동우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날이었거든요. 발표회장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정한 어페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 어페럴 회장 김동우입니다. 동우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섰어요. 반년 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프로젝트는 정한 어페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한복과 전통 의상들이 펼쳐졌어요. 바로 기억과 온기 시리즈입니다. 전국의 봉제 장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들이죠. 관객들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옷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을 보존하고 장인분들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동우의 설명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무대 앞쪽에 앉은 봉제 장인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정한 어페럴은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발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언론들은 정한 어페럴의 화려한 부활을 대서특필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옷을 입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정한 어페럴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정옥은 조용히 동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잘했어, 동우야. 정옥의 간단한 칭찬에 동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정옥의 말에 동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우가 깜짝 놀라며 반대하려 했지만 정옥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머니, 아직 이르죠. 회사에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아니야. 이제 정말로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때야.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이면 충분해. 며칠 후 정옥은 정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새로 설립한 정한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어요. 직접적인 경영에서는 손을 떼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통 기술을 보존하고 젊은 장인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옥의 새로운 도전을 보도한 언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치유를 선택한 정옥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횡령과 서류 조작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옥은 지은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동우도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전념하면서도 개인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동우의 진심 어린 답변에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정한 어페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고객들의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정옥은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버티는 것보다 더 강한 건 지켜보는 거였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용기. 정옥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말이죠.
정한 어페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윤정옥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